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간밤에 미증시가 종가에 장막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시장의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2938까지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지난 주말, 지난주 굉장히 지난달 월말에 보였던 급락 양상, 왜 그래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 왜 이러지라고 판단했을 때 이 느낌이 좀 과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네요. 좀 투매 양상이었는데 이 부분이 회복이 빨라지면 다시 3100, 241선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테마주, 이런 NFT 관련 메타버스 같은 블록체인 쪽 흐름이 조금 진정되면서 이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다행히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라든지 삼성전자 대형주 위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외국인들이 저쪽에서 양껏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수익 실현을 하고 또다시 이쪽으로 수급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선물 쪽도 결국 선물 시장이 올라가려면 코스피 대형주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쪽도 굉장히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 좀 탔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 이 분위기로 좀 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셀트리온 쪽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중에 호가창을 해봤다면 셀트리온이 이제 거의 끝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셀트리온에 관심이 없나, 이제 셀트리온 이제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장중에 지금 장 마감에 얘기를 하는데, 장중에 일부러 이렇게 좀 꺼냈습니다. 거의 최저가가 206,500원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은 움직이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공매도가 힘이 너무 세다. 이제 안 되겠다. 셀트리온은 손절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의미가 없죠, 솔직히. 당장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느끼면,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들의 감정은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올라가는데 셀트리온만 안 올라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이제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죠.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갔으니까 내일도 올라가겠구나. 근데 보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게임빌은 제가 게임빌과 컴투스와 데브시스터즈의 수상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고 한 2달 만에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라갔네. 6배 올라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과연 이 게임빌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2달 만에 600%까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집 팔아서 게임빌을 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게임빌이라는 주식이 한 주도 없고요. 제가 게임빌에 대해서 코멘트는 드렸으나 그 누구에게도 사요! 100% 사세요! 이렇게 코멘트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 또한 게임빌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수상하고 저평가됐다라고만 얘기 드렸죠. 근데 반면 컴투스는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밖에 못 가고 지금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는 오히려 폭락을 했죠. 예,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의 논점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데브시스터즈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데브시스터즈 가지고 있는 게임빌과 컴투스의 주가도 언제 반등할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끝내고 그 이후에 컴투스가 한 80% 정도, 거의 2배 정도 올라갔고요. 게임빌이 그 중에서 가장, 게임빌이 컴투스를 가지고 있고 지분 구조가 독특하고 과거에도 작전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이상할 수도 있다 했는데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60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아니냐, 지금 이 호가창이 왜 이러냐, 지금도 갑자기 호가창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 내내 떨어지다가, 그렇죠? 오늘 장중 내내 떨어지다가 왜 이제 와서 올라가냐 이거죠. 오늘 장중 내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장중 내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락하니 이 종목은 앞으로 내일도 하락하겠구나 라고 세뇌시키는 거죠.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열흘에 한 7, 8일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봉이 양봉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거 보십시오. 내내 떨어지고 내내 떨어지고 내내 떨어지고, 뭐 양봉은 뭐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 보듯이 우리 인간은 시각 효과에 대해서 더 민감하거든요. 청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튜버들도 과거 40만원일 때는 1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 미친듯이 얘기를 했던 사람도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좋아질 겁니다. 지금 1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도 그 유튜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을 더 많이 봤으니 떨어지겠구나 라고 의뢰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올라간 것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올라가겠구나 라고 짐작을 했는데 진짜 올라가 버린 거. 그렇죠? 감이죠. 느낌이죠. 원인과 결과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느낌으로, 감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투자 원칙을 얘기 드렸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팔고 화가 나서 사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거래의 감정이 개입되는 건 거래의 실패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팔았어, 손실났어, 그럼 무섭죠. 그럼 또 사기가 무섭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샀다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못 샀어, 올라갔어,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화가 나서 이번에는 샀어, 근데 또 폭락이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보면 오기가 생기고, 이 오기로 투자자를 걷잡을 수 없는 실패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난 의사야, 난 판사야, 난 서울대 나왔어, 나는 엘리트야, 난 회사에서 제일 똑똑해, 근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떨어졌어. 야, 너 주식 따위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난 다 잘했어. 또 사는 겁니다. 또 떨어졌어. 열받네.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식을 앞으로 10년 동안만 공부한다고 해도
내일 올라가는 종목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뭐 60억, 70억 인구가 다 볼 수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머리 꼭대기 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정보를 가진 자들, 더 많이 가진 자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자가, 돈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내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 내일 셀트리온 주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이 한 명의 인간일 뿐이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대단하고 여러분은 뭐 대단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장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자그마한 가격 변동에도 집착하게 되며 쉽게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제가 마감 시황을 미리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 변동성이 매우 커지면서 지수 대비 개별 종목 하락폭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도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칫 이런 시기에 감정적으로 보유 주식이 하락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공포심에 극에 달해 주식을 매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지금 주식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기분이 좀 감정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회사 출근했는데 과장님이 지랄해. 아씨, 야, 너 윤대리, 예, 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대꾸도 별로 잘. 너 자세가 왜 그래? 태도가 왜 그래? 아닙니다. 그냥 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예, 그래. 잘 추스리고 해. 근데 일은 똑바로 해야지. 잔소리를 듣는 거죠. 아, 짜증나네. 아, 주식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집안일도 또 안 돼요. 에이씨, 또 앞으로 자꾸 떨어질 것 같아. 뭐 유튜브 보니까 막 앞으로 폭락한대. 아씨, 도저히 안 되겠다. 전략 매도, 다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절대 그렇게 자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감정과 어떤 결부시켜서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침에 해 뜨고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는 것처럼 주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해 떴어, 와 행복해, 했지네, 이러지 않잖아요. 이 조울증 환자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약간 주식을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승하면 오늘 주식시장 상승이, 떨어지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녹아있는 주식시장이다 보니 우리 인간의 다양한 감정 변화처럼 주식시장도 돌발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자주 나타납니다. 앞으로 수천만 번 해가 뜨고 지듯이 주식시장은 그 횟수만큼 상승하고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천만 번 감정 기복, 감정 동요할 거냐 이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근데 아마 수천만 번 다들 감정 동요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글을 쓰고 여러분께 얘기를 한다 한들 우리 인간은 또 사랑하죠. 또 실망하고 또 슬퍼하고 또 행복해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으면서 또 얘기하고 여러분도 또 듣고 고개 끄덕이고 또 그 다음날 울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러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또한 받아들이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원칙을 세우고 좋은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이 올바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감정이 치우쳐서 혹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반드시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자는 거죠. 감정이 좋아요. 그래요. 우리 감정의 인간입니다. 감정 동요될 수 있어. 예. 그렇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죠. 수단을 만들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의 하락 조정 구간도 영원한 하락 조정 구간은 아닐 겁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가 모두 다 올라갔는데 주식 많아지면 선제적으로 수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최근 두 차례 금리 인상 이후 경제가 더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상승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리 인상을 했어.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좀 더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하겠다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국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 하지만 그 이후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실적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 과거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인 거죠. 반드시 그렇진 않았어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늘 왜 그러냐면 앞으로 2022년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2022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당장 힘들고 답답하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경쟁력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비가 오는데 부채 장수 아들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네. 오늘 해가 쨍쨍한데 우산 장수 아들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비 오는 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비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자는 거죠. 아이고 우리 우산 장수 아이가 장사 잘 되네. 오늘 맛있는 거 좀 사갖고 와. 전화하는 거죠. 너 오늘 장사 잘 되지? 야 오늘 우리 같이 족발 시켜 먹자. 하루 행복하게 지내자. 그리고 막내 지금 부채 장수하는 애 불러. 힘들겠지. 빨리 불러봐봐. 네. 그리고 네가 부채 좀 사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래서 뭐 지금 주식시장이 비록 안 좋고 최근에 힘들었지만 오늘 빨간불이 또 이렇게 비쳤잖아요. 지난 월말 11월 마지막 날만 보면 이제 주식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2월 첫째 날 둘째 날에 이렇게 오씨 왜 이러지 도대체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상대로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의 느낌대로 안 되니까 자꾸 느낌 감 잡지 마시고 원칙을 세우시고 올바른 기업, 좋은 기업에 그냥 투자를 뚜벅뚜벅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입니다. 자, 이런 시황들을 이제 계속 보내드리면서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맛만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간혹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저희 뭐 가족들, 지인들, 저에게 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매일같이 어떤 주시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죠. 그래서 또 이제 셀트리온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셀트리온이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떨어지는 모습을 비춰준 것도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화가 났는데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와이프랑 싸웠어. 되는 일도 없고 셀트리온은 사놨는데 와이프가 집 사라고 해서 집 살까 고민하다가 서울의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셀트리온은 샀죠. 3년 전에 3억 주고 셀트리온을 샀는데 지금 열받게 30만원 주고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20만원이고, 3년 전에 와이프 말 듣고 3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9억이 돼 있는데 열받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가 맨날 그걸로 발가지 팍팍 긁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정리하고 아파트 사자. 요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팔았어.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팔고 3억에서 이제 2억 됐고 2억 하고 빚내서 요즘 빌라가 뜬대. 빌라 하나 사놓자. 요렇게 감정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이거 또 내가 사면 꼭진가? 빌라를 샀는데 빌라 최고로 올라간 데를 또 산 거야. 그리고 부동산 규제로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 미치겠네. 이제 또 이자 낸다고 또 휘어지는 거죠.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짠한데 한 1년 전에 딱 봤는데 셀트리온이 50만원. 인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그러면 감정적으로 본인만 힘들고 괴롭고 계속 그런 엇박자 리듬감 없이 가는 것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의 어떤 원칙과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을 믿고 만약 투자의 손실을 보더라도 본인만 행복해 하면 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죠. 와이프, 나 지금 셀트리온 30만원 사서 너와 말 안 들어서 내가 고생하고 있다.
대신 너 어깨 주물러 줄게. 내가 셀트리온 원금 될 때까지 매일 어깨 주물러 줄게. 매일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와이프가 짜증을 안 내겠죠. 오씨 좋은데?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남편이 매일같이 어깨 주물러 주는 게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오씨 어깨 주물러 줬더니 내가 팔에 힘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팔에 손바닥에 온기가 돌고 건강해지는 거야. 야 건강해지네. 그렇게 1년 동안 주물렀더니 셀트리온이 40만 원 돼 있는 거죠. 와이프도 행복하고 본인도 건강해지고 셀트리온도 좋아지고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이 15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저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정진 회장도 모를 거예요. 미래세 박현주 회장도 모릅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도 모를 거고요. 와이프님도 모를 겁니다. 아들도 모를 거고요. 부처님이 와도 모릅니다. 그 신의 그 뭐죠? 그 영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신과 함께 그 마동석도 모르잖아요. 그쵸? 마동석 해외펀드 손실 나신 거 아시죠? 50%. 네. 집의 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모르는 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알려고 유튜브를 5만 대 다 다닌다 한들 그 유튜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 알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성장성과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 그리고 우리 산업, 바이오 산업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셀트리온에서 투자 조언을 해드리고 투자 자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셀트리온 관련 서적을 쭉 읽고 바이오 산업을 읽고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귀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두 가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를 어느 정도 지금 얻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3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 놔두고 죽기 싫어요. 지금 코로나로 죽기 싫어합니다.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내가 죽어? 억울하죠. 내가 30억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 아파트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셀트리온 레케모나 100만 원 아까워서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맞고 있다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부자들은 레케모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욕망 이 두 가지 욕망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아주 대전제하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쌍두마차인 거죠. 그렇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저는 주식 전문가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가 가격이 약간 이상적으로 상승할 때도 있고 이상적으로 하락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이상적으로 급등할 때보다는 이상적으로 하락했을 때 쌀 때 사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 한 해 내내 셀트리온에 대해서 35만원 이상일 때는 부담스럽다. 조금만 더 싸지면 좋겠다. 30만원일 때 마찬가지 계속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화이자나 머크 각종 글로벌 제약사 대비 고평가인 것 같다.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도 고평가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싸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필요했고 최근에는 이제 좀 싸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볼 가능성이 높은 21만원과 가까운 가격대는 매력적인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겠지만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의 대전제는 우리 인류의 건강, 인류의 어떤 오래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의 어떤 또 감정적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한 거죠. 결국 심리적인 부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그런 감정을 터치해서 우리가 자꾸 흔들어서 떨어뜨리고는 있지만 그것을 대해서는 또 냉정하게 바라보지 말고
종가는 좀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조금 올랐네요. 조금, 아주 매우 지극히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매우 지극히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좀 셀헬이 계속 지지부진하더니 조금 더 올라오네. 다행히. 뭐 셀헬 보면 뭐 거의 앞으로 이제 영원히 망한 회사 같이 움직이죠. 셀트리온 대비해서도 너무 지지부진하고요. 고점 대비 47%, 5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기업은 멀리 봤을 때 이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해드리더라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가격적으로 조정도 많이 받았고, 대신에 이제 지금 당장 막 공매도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는 있으나 빅피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1년 뒤에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셀트리온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어디까지나 오늘 뭐 방송에서는 셀트리온 위주로 얘기하는데 늘 얘기 드리는 금융주, 고배당주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가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 배당은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네. 제가 자문해주는 종목 중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입니다. 가장 리스크합니다. 가장 리스크한 종목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위험한 종목.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은 뭐죠? 바이오 업종이죠. 이 지금 EV, EBITDA 나오는 뭐 적자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허상 뭐 실체가 거의 없죠. 적자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700억씩 매년 찍는 기업이니까 실적으로 약은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가장 위험한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긴 합니다. 근데 그 위험한 바이오 업종에서 셀트리온은 늘 영업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안전한 기업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은행은 그와 비교하면 은행은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크죠. 보시면 KB금융은 시가총액 22조인데 5조, 지금 올해는 뭐 6, 7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 같기 때문에 금융주는 늘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피라미드의 가장 밑변에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는 뭐 각자 말아서 업종별로 뭐 바이오가 죄송합니다.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식료가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기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수급을 봐야 되니까 체크하기 위해서. 이거 보고 끝내야죠. 좀 일찍 시작했는데 오늘 좀 길게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30분. 아직 안 나오네요. 5분 차가 한 7, 8분 정도 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우선 감정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감정이 치우쳐서 매매는 하지 말자. 그래서 감정이 치우쳐서 매매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 원칙을 좀 세우자. 투자 원칙을 좀 세우자. 뭐 그 투자 원칙을 뭐 본인에 맞게끔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많은 원칙 중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업종별로 5에서 10%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자. 그래서 고배당주, 아까 얘기했던 은행주, 뭐 성장주, 가치주, 뭐 4차 산업주, 현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현금이죠. 그 다음에 분할로 매매를 하자. 사고 팔 때도 분할로 하자.
그다음에 절대 빚으로 하지 말자. 네. 투자 심리 관련돼서 자기 과신, 나 뭐 의사야 이런 자기 과신. 내가 서울대 박사야. 뭐 나 지금 MIT 나왔어. 상관없습니다. MIT 나와서 펀드 만든 팀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회사 망했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변덕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하기. 여러분께 계속 제가 책 관련돼서 얘기 드리고 있고, 내부 주식 토론 게시판 가지 말지. 이거만 안 가도 심리적으로 안 들립니다. 아시죠? 가지 마세요. 그럼 주식 가격, 아니 여러분 예측 안 맞고 저도 안 맞고 박현주도 안 맞고 워렌 버핏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호가창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셀트리온 호가창을 봤다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 호가창대로 절대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본업에 집중하자. 이 모든 것은 다 본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본업만 잘 되면 주식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또 본업이 너무 잘 되는데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식 접고 본업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주식 따위야 뭐 그냥 좀 날렸네 이렇게 재미 보고 끝내면 되죠. 예, 그러면 뭐 내가 워낙 돈을 잘 버는데 내가 뭐 주식 좀 날렸다고 냅두면 되는 겁니다. 예, 대신에 그 냅두는 기업을, 좋은 기업을 좀 사시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왔겠죠? 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조금 샀네요. 뭐 아침에 엄청 파는 같이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파는 물량도 있지만 아마 오전에 좀 팔았고 오후에 좀 산 것 같습니다. 셀헬도 뭐 연기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는 거는 뭐 그렇죠. 이제 파는 거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만 팔면 이제 좀 그만 팔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좀 그만 좀 팔자. 필름들 다 피곤하다. 자, 일단 공매도는 꾸준하게 나오곤 있습니다. 3, 4만 주, 5만 주 뭐 안 나오는 건 아니네. 이 아이가 아예 안 나와줄 정도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삼바도 조금씩 하고 있네요. 네, 셀트리온도 헬스케어도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볼까요? 공매도 나왔나? 네. 삼성전자의 공매도 비중 대비해서는 네. 그래도 좀 많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공매도는 어떤 종목이든, 은행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은행주는 공매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네. 어떤 종목이든은 아니에요. 기업은 은행은 조금 덜하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 금액 좀 게임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게임 안. 근데 공매도는 그냥 계속 있는 거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매도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어떤 결론은 투자 원칙을 세우고 감정에 치우쳐서 거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최대한 하자. 안 되지만, 비록 안 되지만,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꼭 해나가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낼게요.